자, 교재 108쪽입니다. 중개사무소 설치와 업무편이라고 들었고, 교재 110페이지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1교시 했던 수업이 자격증 있는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려면 뭐 해야 된다?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 교육을 받은 자가 등록을 신청하는데, 등록 신청은 등록관청에서 신청합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던 자가 결격 사유를 공부해야 되는데, 결격 사유는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다 해서 공부했고, 오늘 심화학습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결격 사유는 모두 12개입니다. 12개인데 가만히 공부해 보니까 취소 안 되는 게 모두 몇 개? 5개가 있더라고. 별표로 5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취소 안 되는 게 5개면 취소되는 것은 7개겠지. 자, 그럼 7개로 취소가 됐더라도 그 결격 사유는 3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몇 년을 적용합니까? 결격 사유가 벗어나야 된다. 그죠? 결격 사유가 벗어난다. 그거까지만 익히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어려운 것도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격 사유는 제목하고 벗어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매년 걸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등록이 됐습니까? 결격 사유가 아니면. 그러면 중개업을 하려면 첫째 뭐 해야 된다? 사무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재 110페이지 사무소라는 단원이 들어왔는데, 자, 어쩌면 사무소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 1번에 1번 내려오면 이중사무소 설치를 금지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인데, 이중사무소가 무슨 뜻이죠? 사무소를 2개, 3개 만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하나만 둬야 됩니다. 밑에 동그라미 1번. 개공사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2대, 몇 개만? 1개만 둘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 자, 그런데 옆에 또한 천막이나 그 밖에 줄 것입니까?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러분 텐트나 파라솔을 치고 영업하는 경우 본 적 있죠? 이것도 사무소로 보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적발되면 바로 밑에 2번 위반하면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거기 임의적 취소라는 게 중요합니다. 취소할 수 있으며 더하기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사무소는 아주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반드시 하나만 둬야 된다. 그런데 2번 예외적으로 동그라미 1번 법인인 개공사는 법인에 동그라미 하시고 두째 줄에 뭐를 둘 수 있다?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 분사무소를 우리말로 하면 지점을 둘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지점은 누가 둔다? 법인만 둘 수 있다. 그거 하나 체크해 놓으시고, 법인에 관한 내용은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법인의 분사무소는 뒤편에 따라옵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거 빠르게 정리하면 사무소는 몇 개만 둬야 된다? 하나만 둬야 된다. 이거 위반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인데, 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까지만 체크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사무소를 두었으면 2번에 1번 내려오면 동그라미 1번입니다. 사무소 명칭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이렇게 나가니까 공인중개사 앞에 1번 달아줍니다. 1. 공인중개사 사무소. 옆에 2번 답니다.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문자의 동그라미. 자, 지금 이제 사무소를 만들었으면 1번 달았죠.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하거나, 2번 무슨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법이 도입이 되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이것을 문자의 의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무슨 간판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런 것도 법으로 규제를 합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규제를 안 하니까 밖에 나가보면 무슨 공인중개사 컨설팅 사무소 이런 게 없나, 기획부동산 또는 개발부동산 막 쓰니까 일반인들이 딱 보면 정상적인 개공사인지 무자격자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 그죠? 그래서 정상적인 개공사는 이 중에 하나를 써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기획부동산 이런 것도 많이 사회적인 무리도 일으켰는 거 이런 거 아시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문자의 의무인데, 거기 바로 밑에 보면 이것을 위반하면 얼마? 100만 원짜리 과태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위반하는 자가 두 사람이 있겠죠. 첫째,
개공사가 이렇게 안 쓰면 지금 보다시피 얼마? 100만 원짜리 과태료인데 개공사도 아닌 자가 이렇게 쓰면 사정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는 얼마로 간다? 1년에 1,000만 원으로 1년 징역 1,000만 원으로 가니까 이거를 구분 안 하면 문자 위반은 언제는 100이 맞다고 그러고 또 1년에 1,000이 맞단단단단다 이러고 막 혼자서 막 정신없는 소리를 막 한다고 그죠? 위반하는 자를 딱 의식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밑에 보시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인데 오른쪽 올라가서 111페이지 개공사 아닌 자가 만약에 이렇게 쓰면 사정이 확 달라져서 얼마입니까?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을 줄을 딱 꺼놓으셔야 됩니다. 위반하는 자가 누구냐를 의식하셔야 된다. 지금 이 말이에요. 두 사람 위반할 수 있잖아. 지금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왼쪽 밑으로 내려와서 거기 그 2번, 1번 100만 원 과태료에 줄을 딱 긋고 앞으로 100만 원짜리만 나오면 밑에다가 적습니다. 이, 보, 개, 문, 표, 반납, 휴 일단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100만 원짜리만 보면 이, 보, 개, 문, 표, 반납, 휴 적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100만 원짜리 과태료는 이복에 문표, 반납, 휴 이렇게 해서 이제 제목을 잡아놓고 일단은 어디 동그라미 하는가 하면 문에다가 동그라미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문이 뭘까요? 문자를 위반하면 그런 뜻이겠죠. 문자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다. 그 뜻이에요. 100만 원짜리 사유가 모두 7개인데 금액이 제일 작은 과태료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받을 수도 있다. 받을 수 있다 이 말은 시험에 나오기도 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0만 원짜리 과태료는 여러분이 별도로 막 암기해가면서 막 외우지 않더라도 수업에만 충실하면 저절로 익히도록 할 겁니다. 7번을 반복합니다. 지금부터. 자, 100만 원짜리 과태료 일단 제목이 뭐다? 이복에 문표, 반납, 휴 일단 그까지만 해놓고 문이 뭘까요? 문자 위반. 그 지금 하고 있는 거 위반하면 100만 원이다. 그 뜻이에요. 자, 오른쪽 갑니다. 111페이지 상단에 4번 5개 광고물의 성명 표기 거기 밑줄을 딱 긋습니다. 5개 광고물의 성명을 표기한다 라는 말은 여러분 중개사무소에 등록증을 걸어놓고 영업 아까 등록하면 등록증 받아서 걸어놔라 그랬죠. 거기 있는 이름이 김갑동이면 여기 김갑동 이란 이름을 적어놓고 영업하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등록증 빌려서 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에 등록증에 김갑동이면 간판에도 김갑동 걸어놓고 영업합니다. 자, 이것도 위반하면 역시 문자 위반이니까 1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자, 그래서 4번에 1번 방금 했던 거 개공사가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5개 광고물 중 벽면의 이용 간판, 돌출 간판, 옥상 간판 등에 줄 것입니까? 등록증에 표기된 개공사 그리고 가로 열고 법인이면 누구 이름? 대표자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분사무소는 책임자 동그라미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이것도 표기 안 하면 문자 위반이니까 1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자, 쭉 내려가면 큰 3번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인데 자, 표시 광고할 때 표시에 동그라미 해놓고 자, 이 법이 들어오면서 우리 중개사법이 덜썩거렸습니다. 현장에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표시 광고에 위반해서 여러분들은 표시에 지금 동그라미 하라 그랬는데 지금 밖에 나가서 이런 거 많이 보신 적 있죠? 이 법 때문에 많이 없어졌지만 지금도 게시판이라든지 전봇대에다가 부동산 빌라 사진을 찍어놓고 올수리 되어 있음 방 거실 있고 생각 있으면 연락해 주세요. 이런 광고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가끔은 보이죠. 자, 그러면 이런 광고를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정상적인 개공사가 광고하는 거다. 무자격자가 하는 거다. 집주인이 직접 하는 거다. 표시 난다 안 난다? 표시가 안 나죠. 이러니까 무자격자들이 광고를 하고 영업하는 경우가 많았겠지. 그죠? 그래서 앞으로 표시 광고를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 5가지를 적어놓고 광고해야 된다. 하고 법이 도입이 됩니다. 5가지니까 문제 내기 얼마나 좋겠어요. 자, 봅시다. 밑에 1번. 개공사가 의뢰받은 물건에 대해서 표시 광고를 하려면 다시 표시에 동그라미 해놓고 중개사무소 개공사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사항을 명시하는데 그 다음에 줄 것입니다.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줄 거 놓고 별표. 그래서 중개보조원은 광고할 수 없다 이 뜻이에요.
이런 조문을 딱 보면요. 이게 이제 작년에 도입이 되는데 앞으로 자격증 없이 일하는 사람은 얼마나 불편하게 만드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표시할 수 없다, 광고할 수 없다 이 말은 영업 못하게 하겠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죠? 광고를 못하면 어차피 영업을 못하니까. 자, 그러면 표시해야 될 게 뭐다? 박스, 사무소 명칭, 명칭에 동그라미, 소재지 동그라미, 연락처 동그라미, 등록번호 동그라미, 바로 밑에 개공사 성명 동그라미, 동그라미 모두 몇 개? 5개니까 문제 내기가 얼마나 좋아요. 어지선다행에. 그죠? 자, 이렇게 하라죠. 이제 이런 광고를 할 때는 명칭, 예를 들어서 미래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 적어라. 그리고 관악구 사당동에 소재하고 있고, 뭐 사당동 150번지 이건 안 적어도 돼. 관악구 사당동, 대표자 성명 김갑동, 사무실 연락처 전화번호, 그리고 등록번호 서울가에 뭐 등록한 1, 2, 3, 4번 이라는 등록번호까지 기재하라. 등록번호에다가 별표 딱 찍으셔야 돼요. 이번에 법이 도입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표시 광고 의무를 위반하면 당연히 이거를 위반할 수 있는 자가 누구죠? 개공사가 안 하게 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근데 개공사도 아닌 자가 이제 이렇게 광고를 착 하면 사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얼마로 간다? 1년에 1000이에요. 그래서 표시 광고도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인데 뒤편에 나오니까 일단 이해만 하시라고요. 그런데 중개보조원은 광고할 수 없다. 이래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죠? 여러분 제가 중개보조원이라고 칩시다. 중개보조원이 인물이 못생긴 사람이 아니죠. 중개보조원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중개보조원은 오랫동안 중개업을 해가지고 고객 관리 잘하고 신의 성실하고 영업 잘하는 분이 많습니다. 현장에. 단지 자격증만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중개보조원이라고 치고 제 친구가 건축업자예요. 대학교 앞에 원룸을 하나 지어놓고 제가 친구니까 야 네가 전적으로 세도 좀 놔주고 이 원룸도 팔아줘. 이렇게 의뢰할 수 있겠죠. 친구니까. 그럼 예전에는 제가 광고했겠죠. 뭐 올수리 돼 있고 뭐 보증금 5천에 월세 얼마 이렇게 해서 광고하면 손님이 연락 오면 거래를 했을 건데 지금 중개보조원은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금 이래 돼 있다고. 그럼 광고를 못한다면 영업을 못한다는 말하고 같아진다고. 그죠? 굳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중개보조원이 사무소 이름으로 광고를 내면 되겠지. 그죠? 그러면 불편하지 않나요? 중개보조원이 하루 종일 사무실 붙어 있다는 보장도 없는데 사무실에 해놓고 만약에 어떤 의뢰가 왔을 때 자기들끼리 계약해버리면 내 물건이 뺏길 수도 있다고. 좀 심하게 말해서 그렇다면. 그죠? 불편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수업을 들으시면 옆에다가 적어야 돼요. 더러워서라도 자격증 따고 영업해야 돼.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3월달 막 수업이 이렇게 시작됐는데 좀 더 힘을 내셔야 된다고. 아이, 뭐, 이거 받아서 뭐 팔자 고치겠나. 뭐, 없어도 다 한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밖에서 많이 돌아다니는데, 막 공부 안 해도 된다. 자꾸 이렇게 같이 놀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왕 시작한 거 원래 꼭 따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옆에 뭐라고 적으라고요? 더러워서라도 자격증 따고 영업해야 돼. 그죠?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걸 의식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한 장 넘기시면, 자, 아까 했던 이야기부터 해놓고 갑시다. 112페이지 박스 밑에 위반하면 뭐라 그랬죠? 100만 원짜리 과태료 찾았습니까? 일단 100만 원짜리만 보면 줄 끊고 다시 적습니다. 밑에 뭐라고? 이보개 문표 반납표 나올 때마다 반복합니다. 자, 이보개 문표 반납표 적어놓고 어디 동그라미? 표 동그라미. 표가 뭐죠? 표시 광고를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위에 바로 밑에죠. 개공사 아닌 자가 하면 사정 확 달라집니다. 얼마로 간다? 1년에 1000 구분하셔야 되고 거기 제일 위에 보면 동그라미 2번 별표입니다. 이번에는 개공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광고합니다. 인터넷에 동그라미 딱 해놓고 제일 위에입니다. 페이지 제일 위에 인터넷을 표시 광고하는 자도 많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네이버 뭐 광고한다거나 직방, 한방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인터넷으로 광고를 할 때는 지금도 사회적으로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허위 매물 광고가 많이 돌아요. 여러분 이렇잖아요. 지금 밖에 중개 현장에서 귀하고 괜찮은 물건은 잘 없잖아요. 빨리 팔리고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귀하고 괜찮은 물건을 찾는 사람이 많은데 물건이 없어. 근데 경사가 물건이 있는 척 광고를 딱 해놓는 거예요. 있는 척 해놓고 고객이 연락이 오겠죠. 그러면 30분 전에 팔렸거든요. 근데 대신 이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허위 매물 광고를 많이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도입이 된다고.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는 지금 이 5가지를 표시하는 것 외에 추가로 이것도 올려야 된다. 그럼 이것도 올려야 된다를 자세히 보시면 허위 광고를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박스 A, 기억, 중개대상물의 종류, 예를 들면 아파트다, 빌라다, 원룸이다, 소재지, 관악구, 사단동, 면적은 30평, 가격은 얼마, 바로 밑에 거래 형태도 적어놔야 돼. 매매다, 임대다. 그 다음에 건축물이면 A, 총 층수 20층 중에 12층에 있고, 여기까지 적어놔야 돼요. 그 다음 B 보면 사용 승인, 사용 검사를 받은 날, 마지막 건물에 대한 방향, 남향이다, 동향이다, 방의 개수, 욕실의 개수, 입주 가능일, 마지막에 줄 것입니다. 주차 대수와 관리비도 표시해놔야 돼. 자, 그러면 이까지 적으려면 허위 광고 하기가 어렵다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는 추가로 해야 될 것들이 도입이 됩니다. 이게 가장 마지막에 도입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박스 안에 있는 거를 하나하나 물을 일은 없고,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는 뭐 주차 대수, 관리비까지도 기억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익혀 놓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별표. 가장 최근에 개정돼 들어왔습니다. 인터넷 광고했을 때 이제 위반 사항이고, 이거 경호사가 위반하면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경호사가 아닌 자가 하면 1년에 1000인데, 더 중요한 거 내려가면 3번. 부당한 표시 광고 찾았습니까? 별표 찍고 부당한 표시까지 5글자를 동그라미 해요. 자, 또 이거는 또 무슨 소린가 하면, 방금 표시 광고를 위반하면 100만 원 과태료라고 공부하셨잖아. 그죠? 이번에는 부당한 표시가 들어간다고. 글자가 3개 들어가면 과태료가 500으로 딱 올라가요. 그래서 표시 광고는 표시 광고인데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오른쪽 갑니다. 일단 113페이지 상단 3번에 보시면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면 등록관청이 개공사에게 얼마짜리입니까? 500만 원짜리 과태료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표시 광고하고 부당한 표시를 구분 안 하면 한 번은 또 500이더니 한 번은 또 100이더니 막 이런 정신없는 소리 한다고. 지금은 뭐라 그랬죠? 부당한 표시예요. 자, 그럼 부당한 표시가 어떤 거냐? 제일 밑에 한번 봐요. 왼쪽으로. 박스 보시면 읽거나 마나 부당한 거예요. 기억. 중개대상물이 줄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아 줄 거 놓고 존재하지도 않는 걸 있는 척하고 광고 내는 거. 부당한 표시 아닙니까? 니은, 가격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하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게 부당한 표시잖아. 그죠? 이런 말이 들어가면 500만 원짜리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려가면 디귿, 중개대상물이 존재는 하지만 실제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밑줄. 리얼, 존재는 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물건을 해요. 중개할 의사가 없는. 딱 들어보면 이거 부당한 표시라는 느낌이 와야 되죠. 마지막 미음에 두째 줄 같아 보면 거기 중요한 사실을 은폐 축소하거나 줄 거요. 은폐 축소하거나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 이런 것들은 뭐라고 부른다? 부당한 표시를 한다고. 이거 하다가 적발되면 얼마짜리다? 5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지금 제가 현장에 있는 그 개공사들하고 이렇게 가끔씩 우리 졸업생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는데, 그죠? 이렇게 부당한 표시 지금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많이 합니다. 왜 많이 하는가 하면 과태료가 5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부당하게 표시해가지고 없는 물건을 있는 척하고 올려놨다가 적발되면 500만 원 과태료죠. 500만 원 과태료 한번 내는 게 손님 하나 잡는 것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 해요. 걸리면 500만 원 내지 뭐. 그죠? 그래서 부당한 표시가 일어난다고 지금요. 그래서 이 법의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법대로 하려면 한 3천만 원 과태료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요즘 아파트가 한 2배 정도 올랐는 거 다 아시죠? 2배 정도 올랐는 데다가 물건이 별로 없어. 그죠? 근데 이걸 정상적으로 해갖고는 손님이 안 온다니까요. 그러면 아주 급매물이 있어. 뭐, 팔 의사도 없는데 팔고자 함 막 이렇게 올려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거 대신에 저거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해서 계약 한 건 체결하면 500만 원 과태료 내는 것보다 훨씬 낫다니까요. 그래서 이 과태료에 대한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수업을 딱 들으시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부당한 표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지금 이거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된다. 걸리면 500만 원 과태료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법은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쭉 전체를 공부해 보시면 하지 말라는 것에 돈이 다 걸려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것에. 그래서 시험 공부하실 때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딱 공부해서 합격을 하시고 현장에 나가시거든. 뭐부터 하지 말하더라를 자꾸 봐봐요. 끝으로. 돈 되는 건 거의 다 했어요. 돈 되는 건 다 묻고 나서 따라가면서 묻고니까. 그죠? 그래서 뭐 재미로 하는 이야기지만 그냥 표시 광고는 100만 원짜리입니다.
부당한 들어가면 얼마? 500만 원 과태료입니다. 자, 그러면 인터넷으로 이렇게 부당한 표시를 했다고 치고 저게 부당한 광고인지 정상적인 광고인지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이렇게 돌았다고요. 자, 4번 제목에 인터넷 표시 광고를 뭐 하겠다? 모니터링 하겠다. 모니터링 누가 한다? 첫째 줄에 국토장관은 거기 동그라미 넣으셔야 돼요. 국토장관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한방, 직방에 물건에 대한 광고가 있겠지. 그러면 네이버 보고 야, 그 네이버 사업자에게 그 광고 제출해 보시오.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보겠다. 그를 모니터링 하는데 모니터링은 누가 한다? 국토장관 됐고. 그런데 내려가면 2번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줄 거야 되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데 제출하지 아니하면 얼마짜리 과태료다? 5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줄 거고. 바로 밑에 3번 위반 표시 광고에 대해서 확인해서 또 3번에 2번도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면 요것도 얼마짜리다? 500만 원짜리 과태료니까 여러분들은 정보통신 모니터링 하면 자동으로 얼마? 500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암기하게 할 거예요. 일단은 나오는 대로 줄을 딱딱 끊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면 큰 4번 이런 모니터링 업무를 국토장관이 다음 기관에 맡겨서 위탁할 수 있겠다. 그러면 다음 기관 밑에 박스에 기억, 니은, 득은 이걸 참고로 보시는데 뭐 기억의 끝에 공공기관 정도만 줄 거 보십시오. 국토장관이 바쁜데 자기가 직접 할 수는 없잖아. 그죠? 이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바로 밑에 정부 출연기관 정도만 줄 거 놓고 국토장관이 위탁을 합니다. 넘어가면 5번째 작년에도 출제되었고 별표. 자, 모니터링 업무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제일 위에 박스 기억 기본 모니터링 찾았습니까? 기본에 동그라미 놓고 옆에 분기별로 실시한다. 분기에 동그라미. 니은 수시 모니터링 수시 동그라미 해놓고 둘째 줄에 국토장관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한다. 필요 동그라미. 자, 지금 보시면서 시험 냅니다. 기본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실시한다. OX. X잖아요.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석 달마다 딱딱딱 한다니까요. 수시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실시한다. X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할 때마다 한다고. 작년에 출제 문제입니다. 자, 다시 고를 정도는 잡아내야 돼요. 자, 그리고 밑에 업무 체크해서 거기 동그라미 3번의 박스 밑에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모니터링을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 그죠? 3번의 기억. 기본 모니터링 업무는 줄 것입니다.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내로 보고해라. 그러니까 기본 모니터링이 분기별로 하니까 분기가 끝나고 30일 내로 보고하라 이 말이겠죠. 그죠? 밑에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할 때마다 했는 거잖아. 그죠? 수시로 했으니까 언제까지 해라? 15일 내로 해라. 그 정도는 짚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고하는 업무 정리됐고. 자, 내려가면 큰 5번 등록증 등의 개시 의무입니다. 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것도 단순하지만 여러분 병원이나 약국에 가니까 의사 자격증, 약사 면허증 그런 거 보셨습니까? 그거 왜 그랬을까요? 약사 자격증, 의사 면허증. 1. 폼 잡으려고 걸었다. 2번 법대로 하는 거다. 답은 법대로 하는 거예요. 전문 자격이 없는 자가 약을 막 짓고 있다. 심각하잖아 지금. 그죠? 어떤 약사가 약을 얼마나 잘 짓는지 약에다가 감기약에 뭐 쥐약, 농약 섞어서 주면 끝내주겠죠. 그렇게 못하도록 전문 자격이 있다는 걸 걸어놓고 영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에도 자격증 있는 걸 걸어놓고 영업하라. 그걸 개시 의무로 합니다. 근데 게시하는 게 4개니까 문제 내기 좋은 거예요. 114페이지 제일 하단 동그라미 1번 등록증 원본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합니다. 등록증 게시합니다. 올라가서 2번 공인중개사 자격증 게시해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수수료표 보수표 걸어놓고 영업합니다. 수 동그라미. 그리고 4번 보정 설정 서류 보 동그라미. 보정이라는 건 나 1억 가입돼 있다. 이거 걸어놓고 영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동그라미 있는 거 4개를 옆에다 하나 적어놔요. 등, 수, 보, 자를 게시합니다. 게시하는 건 4개니까 또 문제 내기 좋은 거예요. 그죠? 쓸데없는 거 하나 탁 걸어놓고 게시하지 않는 것은 단골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 게시하는 게 뭐라고요? 등, 수, 보, 자를 게시하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다. 그죠?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치고 나면 내 등수를 보자. 등수는 게시돼 있다. 이렇게 하면 제목을 기억해요. 등수 보자를 게시하는데 등이 뭘까요? 등록증 원본, 수수료표 걸어놔야 돼요. 보종 설정 서류, 자격증 원본 걸어놓고 영업합니다. 등수보자. 밑에 위반하면 제재가 뭐죠? 1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자, 100만 원 동그라미 해놓고 100만 원 위에다가 또 뭐 적어야 되지요? 이보계 문표 반납표 나올 때마다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보계 문표 반납표 이렇게 기억하고 문표 반납 안 하면 100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보계 문표 반납표 적어놓고 어디 동그라미? 동그라미 개시 의무 위반. 그래서 하나씩 갑니다. 지금 몇 개 했으니까 확인 한번 해봅시다. 여기 표가 뭐였죠? 표시 광고 위반. 문은 문자 위반. 개는 개시 의무.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하고 있다고 지금 그죠? 계속 반복할 겁니다. 6번 간판 철거의 의무가 있는데 별것도 아닌데 시험에 연결해서 들어옵니다. 이거 간판은 언제 철거합니까? 박스 1번 이전 사실을 신고하면 이전 동그라미. 2번 폐업 사실을 신고하면 폐업 동그라미. 3번 취소를 받으면 취소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는 했지만 여러분 상식 아닙니까? 사무실을 크게 합시다.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사 갔습니다. 이전하면 간판 철거하고 가라 이 말이에요. 이걸 왜 철거를 안 하고 가니까 무자격자가 그걸 들고 영업하더라니까. 이전했을 때, 취소당했을 때, 폐업했을 때 철거 의무가 있는데 이제 이게 연속해서 2번 나왔는데 여러분한테 다시 볼 때는 조심할 게 있어요. 철거를 할 의무가 있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 6번 간판 철거 의무 제목 옆에다가 받아쓰기 해봐요. 위반 시 받아쓰기 위반 시 100만 원 과태료 적어놓고 위반 시 100만 원 과태료 놓고 X 탁 찍으셔야 돼요. 100만 원짜리 과태료가 여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간판을 철거하라 했으면 뭐 안 하면 뭔가 제재가 있어야 될 건데 100만 원짜리가 없으니까 100만 원짜리 과태료에 찬다면 또 한 50% 학생은 딸려들어가요. XX 100만 원짜리 과태료가 없고 위반하면 제일 밑에 2번 줄 것입니다. 간판의 철거를 개공사가 이행하지 아니하면 등록관청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강제로 철거하겠다. 그랬지 100만 원 과태료가 없습니다. 아주 유념하셔야 돼요. 이거. 그럼 법을 만드는 사람이 그렇게 했겠지만 이걸 왜 의무가 있는데 위반하면 100만 원 과태료를 안 했을까요? 제 혼자 생각인데 과태료를 매기기가 어려워. 1번 이전 사실이라 그랬잖아. 그죠? 뭐 서울에서 수원에 가깝기는 하지만 서울에서 전라남도 해남으로 이사 갔습니다. 그까지 따라가서 야 간판 철거 안 하고 왔는데 100만 원 내라 하기가 안 쉽더라고. 2번에 보시면 폐업을 했다. 폐업하면 이 사람은 개공사가 아니잖아. 이제 일반인이 됐잖아. 그죠? 일반인한테 100만짜리 과태료 받기가 안 쉬웠을 것 같아. 3번 취소했는데 철거 안 하면 여러분 같으면 중개업을 하다가 취소당했어요. 그럼 뭐 할까요? 집에 가서 이불 덮어 쓰고 펑펑 울고 있겠죠. 취소당했으니까. 근데 울고 있는데 가서 100만 원 내고 울어라. 이 소금물 덮어 쓴다니까요. 그래서 아마 100만 원 붙이기 어려웠던 것 같아. 그래서 100만 원짜리 과태료는 없고 강제로 철거하면 비용을 청구하겠다. 이게 행정대집행법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를 유념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본갈 지금 딱 때가 돼 있죠. 서울시청이나 이런 데서 오래된 간판, 건물에 30년 전에 중국집 간판 이런 거 있어요. 그 시가지 정화 사업 하면서 다니면서 떼는 거 가끔씩 볼 거예요. 그게 행정대집행법이고 행정대집행에 따라서 철거하면 경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사실은 30년 전에 붙여놨는 간판 지금 청구하기도 무리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진행을 합니다. 넘어가서 116페이지 사무소 문제에서는 또 이전이 아주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사무소 이전도 중요한 단원인데 자, 사무소 이전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사무소를 이전한다 그랬잖아. 그죠? 여러분이 여기 강남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 하남이 지금 영업이 잘 되는데 가면 대박 터진대요. 그러면 강남에 있는 것보다 하남으로 이전해서 영업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사무소 이전은 중요한 문제예요. 자, 사무소 이전은 이렇게 안 일어나겠습니까? 여기가 강남이라고 치고 강남구에 가면 역삼동이 있습니다. 여기서 영업을 하던 자가
구리시로 이전을 합니다. 여러분 구리시에 가면 수택동 이런 데 있어요. 자, 묻습니다. 역삼동에서 영업을 하던 자가 구리 수택동으로 왜 갔을까요? 그렇지, 하고 싶어서 잘 될 것 같아서 가겠죠. 이거를 관할구역 외로 이전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럴 수도 있죠. 강남 역삼동에서 영업하던 자가 강남의 삼성동도 있어요. 이쪽으로 이전할 수도 있겠죠. 이거를 관할구역 내로 이전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중개사법은 관할구역 외로 가거나 내로 가거나 사후 신고제가 도입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후 신고제는 뭔가 하면 이사부터 하고 신고하는 거예요. 며칠 내로? 10일 내로 신고하니까 교재를 보고 짚어드리겠지만 이전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한다. 그러면 틀려요. 이전하고자 하는 자가 아니고 이전한 자는 신고하는 거예요. 그 작은 글귀 하나 차이를 여러분 찾아내겠냐고 강조 안 하면 그죠? 옛날에는 사전에 신고했어요. 나 어디로 갑니다. 신고하고 가서 사후 신고했어요.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이제 컴퓨터가 발달하니까. 사후 신고제가 도입되어 있다. 이거부터 딱 잡으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내려오죠. 파란 글씨에. 개공사는 사무소를 이전한 때는 이랬지 이전할 때는이 아니잖아. 이게 그죠? 옆에다가 할 때 적어놓고 X 적으셔야 돼요. 강조 안 하면 못 찾아냅니다. 눈 하나에 팡팡 돌아갑니다. 이전한 때는 지금 나오죠.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내로 신고한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사후 신고제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 11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는 상단에 2번 관할지역 외로 이전할 때도 똑같아. 봐요. 2번에 1번 1. 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역시 줄 것입니다.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내로 어디에?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항상 사후 신고제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 내로? 10일 내로 어디에다가? 이전 후 관청에 신고한다. 자, 그때 가져가는 서류, 박스, 기업, 등록증 가져갑니다. 등록증 밑줄, 그리고 니은 줄 거면 되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사무소 확보 서류까지만 줄 딱 꺼놓고 자 봅시다. 이게 사무소 이전은 관할구역 내로 가거나 외로 가거나 서류가 똑같아요. 자, 묻습니다. 여러분이 강남에서 영업하다가 구리로 갔습니다. 그러면 10일 내로 신고할 때 나 이사 왔으니까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말로 해가 될 문제가 아니잖아. 그죠? 가져가는 서류가 뭐죠? 1. 지금 뭐 등록증 가져가야 돼요. 왜? 강남에서 받아서 등록증 걸어놓고 영업했잖아. 그죠? 이거를 가져가야 이 사람이 어디서 왔다는 걸 안다니까요. 등록증을 딱 갖다 내면 이제 구리시장이 다시 등록증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뭐 수택동 15번지 미래공인중개사 구리시장이 발급한 것을 걸어놓고 영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증 제출하고, 두 번째, 내가 여기 들어왔다는 것은 무엇으로 표시한다? 사무소 확보 서류. 이게 제출하는 서류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배우는 거 있죠. 아, 관할구역 외로 가면 여기는 강남구청장으로부터 받았던 것을 이제는 구리시장으로부터 받으니까 등록증이 뭐가 일어난다? 재교부된다. 이렇게 말한다고. 강남구청장으로부터 받은 것을 지금 뭐라고 받아야 됩니까? 구리시장으로부터 다시 받잖아. 그죠? 그 등록증 재교부가 일어나는 거예요. 관할구역 내로 갔을 때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이사 갔다고 한번 쳐봐요. 역삼동에서 삼성동으로 이사를 갔다. 가면 이사부터 가고 10일 내로 그때는 강남구청에 신고하겠죠. 이사 갔다고. 그때 뭐 가져간다? 1. 등록증 똑같이 가져가야 돼. 왜 그러면 등록증을 가져가야 역삼동에서 삼성동으로 주소를 바꿔서 내줄 거잖아. 지금 그죠? 등록증. 그 다음에 여기 들어왔다라는 사무소 확보 서류. 봐. 관할구역 외로 가거나 내로 가거나 서류도 똑같고 날짜도 똑같고 사후 절차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강남구청장이 바뀌지는 않겠죠. 주소만 바꾸면 되니까 이거를 기재 사항을 변경했다 이렇게 말한다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주소만 바꿔서 내주면 되잖아. 이걸 그죠? 강남구청장은 안 바뀌잖아. 그죠? 자,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도 문제를 이래 묻습니다. 사무소 이전이 되면 반드시 등록증은 재교부된다. O, X. X. 관할구역 외로 갔을 때는 재교부되지만 관할구역 내로 갔을 때는 주소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기재사항을 변경한다. 거기 교재에 지금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이제 개념만 잡으시면 되고. 자, 관할구역 외나 내나 다 똑같은데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
관할구역 외로 갈 때는 여기서 받았던 서류를 놔둘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서류를 송부해 준다.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관할구역 내로 갔을 때는 서류가 강남에 있으니까 보내줄 일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제일 밑에 3번 서류 송부 찾았습니까? 자, 동그라미 1번 별표 해놓고 이전 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관청의 개공사와 관련된 신호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그때 2번 요청을 받은 종전의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다음 서류를 이전 후 등록관청에 송부하는데 송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박스 1 내려오니까 끝에 등록대장 찾았습니까? 등록대장의 동그라미 2번 등록 신청서류 동그라미 3번 최근 1년치 1년에 동그라미 해놓고 옆에 행정처분 서류 3번이 중요합니다. 별표 찍는데 자 이야기합니다. 지금 관할구역 내나 외나 지금 쭉 설명했지만 다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 있었죠. 관할구역 외로 가면 등록증이 재교부된다. 관할구역 내일 때는 기재사항만 변경한다. 요거 하나 달랐고 두 번째 다른 게 서류를 보내준다니까요. 어차피 이사 갔으니까 여기 놔둘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때 서류는 세 가지. 등록대장이 뭔가 하면 이 사람에게 등록증을 내줄 때 몇 월 며칠 누구에게 교부했음이라는 대장이 있어요. 그건 이제 이사 갔으니까 보내주라 이 말이에요. 대장. 그 다음 들어올 때 들어왔던 신청 서류. 아까 실무교육 이수증 이런 거 서류 들어왔잖아. 그죠? 그거 놔둘 필요 없잖아. 이사 갔으니까. 그래서 신청 서류. 세 번째가 중요한데 1년치 행정처분 서류를 보내주라. 이게 무슨 소린가 하니까 아까 물었죠. 역삼동에서 수택동으로 이사 갈 때 왜 갔다 그랬죠? 하고 싶어서 잘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가는 게 원한인데 이 사람은요 여기서 위반을 한 거예요. 강남에서 영업할 때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았거나 위반을 하면 조금 있다가 취소나 정지를 받을 수 있다고. 이거를 피할 목적으로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이사 가는 자도 있다고. 그죠? 그럼 이자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1년치 행정처분 서류를 보내줘야지 여기서 처벌하겠다라는 근거가 들어왔다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취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 법이 도입되기 전에는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수업할 때 이랬어요. 여러분 영업을 하다가 뭐 영업하다 보면 위반할 수도 있잖아요. 수수료를 초과했거나 고용신고 안 하고 하거나 그죠? 위반하면 적발돼 버리면 취소돼 버리면 3년 동안 영업 못 해요. 그러니까 잊지 말고 옆으로 이사 가세요. 제가 이야기 많이 가르쳐 줬어. 그럼 이사 가세요 하니까 어떤 분이 이사 가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열심히 일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가깝게 가면 따라올 것 같으면 전라남도 해남으로 한번 가보지. 따라오는지. 따라온다 그러면 전라남도 추자도로 막 가든지 뭐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 가세요 그랬는데 그런 법의 미비점을 해결하려고 뭐가 도입됐다? 1년치 행정처분서를 보내줘서 여기서 처벌하겠다는 기준이 들어왔다고. 그죠? 그래서 옆에다가 여러분들은 이제는 날 샜다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 느낌을 기억하라고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따라가면서 처벌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할 거. 우리 중개사법은 오늘도 많이 들었지만 3년치라는 게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3년이 아니고 1년치예요. 그래서 그 1년에 동그라미 했다고. 1년치 행정처분 서류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묻겠죠. 여러분 한번 봐요. 이전 전의 관청에서 위반한 사실은 누가 처벌한다? 이전 후 관청에서 처벌한다. 이런 지문이 나오면 O. 맞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시험지상에서 흘러갈 때는요. 그렇게 부드럽게 흘러가요. 이전 전에 위반한 것은 깔끔하게 이전 전에서 처벌한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XX 누가 처벌한다? 이전 후 관청이. 그거를 처벌하려고 1년치를 보내달라 그랬잖아 지금. 그죠? 그 개념을 익히셔도 그게 제일 포인트입니다. 넘어가면 행정처분 지금 했던 말 굉장히 강조했죠. 118페이지 상단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누가 한다고요?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하는데 이거를 이전 전 관청이 행한다에 맞다고 팍 찍는다니까 이게 희한하게도 지금 이만큼 강조하는데 개념을 딱 잡으시고 자 이렇게 열심히 들었는데 위반하면 제재가 뭐지요?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짜리 밑줄 딱 긋고 또 노래 듣습니다. 뭐라고? 이보개 문표 반납표 이제는 좀 돼갑니까? 이보개 문표 반납표 적었습니까? 적어놓고 어디 동그라미 할까요? 이에 동그라미. 이가 뭐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전 신고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다. 이제 하나씩 따라갑니다. 한 번 더 확인합시다. 개가 뭐죠? 개시 의무 위반. 오늘 한 거예요. 무는 문자 사용 위반. 표는 표시 광고 위반. 근데 부당한 표시 들어오면 500. 그죠? 그렇게 따라갑니다. 사무소 이전 보셨고 넘어가면 드디어 120페이지 분사무소 설치. 여러분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 법인하고 들어오면 조심해야 된다. 항상 그래 이야기했잖아. 지금 그죠? 상단. 자, 법인은 지점을 설치할 수 있는데 지점을 몇 개 설치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1번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에 동그라미 합시다. 위에다가 포함하면 X 표시합니다. 제외하고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는 없다. 하나 더 줄 것입니다. 2번 그때 분사무소에는 줄 거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우리말로 지점장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법인만이 분사무소를 설치합니다. 그때 분사무소가 탁 나오면 여러분들은 지점이다.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그래서 지점은 법인만 설치할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겠죠. 서울특별시 강남에 가면 강남에 중개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인을 서울중개주식회사다 부르겠습니다. 여기서 뭐 경기도 하남시에 하남지점을 만듭니다. 하남시에 만드는 것을 분사무소 분소라고 합니다. 지점이다 이 말이에요. 본점이 어디 있고요? 강남에 있어. 그 법인 이름은 서울중개주식회사인데 법인이 있는 곳이 주된 사무소 본점이에요. 여기 본점은 제외하고 각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들었죠. 그럼 분사무소 만드는 숫자가 나왔는데 이 지문을 이해했는지를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시군구가 100개가 있다고 치고 여러분 이론상으로 분사무소 몇 개까지 만들까요? 99가 보입니까? 한 개는 어디 갔습니까? 주된 사무소는 못 만든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주된 사무소는 제외하고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설치하니까 99개 하면 이제 이해하신 거예요. 이거를 시험에서 주된 사무소를 포함하여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설치할 때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포함하면 X 표시하셨죠. 자,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만드는데 그때 지점장은 반드시 누구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를 둬야 된다. 그때 내려가면 큰 2번 설치 신고 1번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설치 신고서에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자 가장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주된 사무소 동그라미 해놓고 설치 신고합니다. 아예 여러분들은 지점에 관련되는 것은 모두 본점에서 처리한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점에 관련된 것은 본점에 서류를 갖다 낸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남에 지점을 내거나 용인에 지점을 내거나 일산에 내더라도 서류는 전부 강남에 가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 제출한다가 제일 중요하고 그때 제출하는 서류 내려가면 역시 제출하는 것 안 하는 것인데 자 제출하지 않는 서류에서 시험에 계속 나왔던 거 아까도 똑같아요. 1번 자격증 안 가져가도 돼요.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그랬잖아. 그죠? 자격증 안 가져가도 된다고. 왜 그럴까요? 시도지사에게 직접 확인한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 편하게 해준다니까요. 자, 제출하는 서류 제일 밑에 봅시다. 1번 책임자 실무교육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기를 법인에는 모든 간부들은 전부 다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분사무소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증. 2번이 중요해요. 별표 보정 설정 서류. 별표 놓고 옆에다가 1억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분사무소 얼마 가입한다고요? 1억 가입하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아까 우리 중개사무소를 만들 때는 보정서류 언제 들어갑니까? 신청할 때 들어갑니까? 아니잖아. 왜 신청할 때 안 들어가죠? 등록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야 보정부터 설정하라 못 그런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등록이 됐다는 통지를 받고 등록증 교부 전에 업무 보정을 설정한다면 지금 분사무소는 법인이 설치하니까 벌써 법인은 등록이 돼 있는 자잖아. 그죠? 그래서 들어올 때 보정부터 가입해야 돼. 요게 포인트로 시험에 들어와요. 보정 설정 서류 별표. 오른쪽 121페이지 상단에 가니까 건축물 대장에 확보된 서류. 그러니까
하나의 사무소를 만든다면 하나의 사무소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서류를 가져오라. 그래서 세 가지인데 지금 계속해서 그죠. 사무소 이전에서도 사무소 확보 서류, 지금도 분사무소도 사무소를 확보했다는 서류 계속 줄은 꺼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사무소 확보 서류를 뭐를 가져가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법조문에는 사무소를 확보하는 서류 이렇게 줄을 딱 꺼드렸는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뭐냐고. 그렇지. 사무소를 하나 샀으면 매매 계약서가 확보한 서류잖아. 그죠? 빌렸으면 임대차 계약서. 만약에 나 거기 점포가 있던 사람이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 나타나겠지. 저 사무소라는 게. 그죠? 그거 세 개 중에 하나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거는 시험에서 중요해요. 공부가 내공이 안 쌓이면 그냥 사무소 확보 서류 이렇게만 시험에 나오면 그나마 다행인데 사무소 확보 서류를 딱 빼고 매매 계약서를 제출한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고. OX. O 하나 샀으면 매매 계약서, 빌렸으면 임대차 계약서. 원래 내가 사무소가 있던 사람인 건 건물 등기부에 나타나잖아 지금. 그죠? 세 개 중에 하나를 가져갑니다. 이런 의식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 세 가지를 가져가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어느 게 제일 많이 들어올까요? 몰라. 조사 안 해봐서 모르는데. 그래도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임대차 계약서가 제일 많이 들어오겠죠. 감각을 살리시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 그렇게 교부하면 신규 교부 통보는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오른쪽 하단 가볍게 읽으시고 자 넘어가면 122페이지 분사무소 이전도 매 한 가지입니다. 아까 보셨죠? 사무소 이전은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이사부터 하고 한 날로부터 10일 내로 신고한다. 그럼 분사무소도 여기 하남에 있는 분사무소를 구리시로 이전할 수도 있겠지. 구리시로 이전합니다. 그럼 분사무소 이전할 때도 이사부터 가고, 그죠? 먼저 이사부터 가는 거예요. 간 날로부터 10일 내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주된 사무소에 신고하는 거예요. 분사무소에 관련되는 것은 모두 어디서 처리한다? 본점에서 처리한다니까요. 요게 포인트. 그래서 분사무소 이전 신고. 자, 둘째 줄에 상단에 보면 이전부터 하니까 이전 한 날로부터 10일 내로 바로 밑에 어디에 가서 신고한다? 네. 주된 사무소. 그죠? 항상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된 사무소에 신고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아까 강남에서 구리로 가면 강남에서 제출했던 서류를 놔둘 필요가 없으니까 서류를 보내준다. 이런 수업이 있었죠. 이해되죠? 여기 놔둔 서류 놔둘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근데 분사무소는 여기 하남에서 구리시로 이전하더라도 신고를 어디 한다? 강남 주된 사무소에 하니까 분사무소는 어디로 이전하더라도 서류를 보내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하나 적으셔야 돼요. 신고하기서 교부됐고, 거기 인사지도, 그 책에서는 빠졌기 때문에 거기 2번 신고 확인서 재교부라는 2번 위에다가 그 빈칸에다가 적으십시오. 제가 부르는 대로. 분사무소를 이전하면 받아쓰기. 분사무소를 이전하면 서류 송부가 없다. 끝. 끝은 안 적어도 돼요. 서류 송부가 없다. 그러니까 별표 하나 딱 찍어 놓으세요. 분사무소는 어디로 가더라도 여기 구리시에 있던 분사무소를 제주도로 옮기더라도 서류 보내줄 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제주도로 가더라도 주된 사무소에 신고하니까. 그죠? 그래서 분사무소는 서류 송부할 일이 없다. 그거 의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받아쓰기 하셨고. 넘어가서 교재 125페이지 보시면 자 이제 이렇게 분사무소 신고 필정을 걸어놓고 영업하는데 거기 분사무소 신고 필정 제일 밑에 보시면 시장 군수구청장 보이시죠? 자 이 시장 군수구청장이 누굽니까? 하고 물으면 자 1. 서울시장이다. 2. 강남구청장이다. 경기도지사다. 하남시장이다. 만약에 나왔다면 답이 몇 번? 당연히 강남구청장이지. 그죠? 분사무소는 어디 가더라도 주된 사무소에 서류 낸다니까요. 강남구청장으로부터 받은 것을 하남에 걸어놓고 영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밑에 시장 군수구청장 옆에다가는 주된 사무소 이렇게 딱 적어놔야 돼. 그죠? 분사무소에 관련되는 것은 모두 주된 사무소 시장 군수구청장이 관할합니다. 감을 좀 잡으셔야 되고 넘어가면 126페이지 공동사무소까지는 오늘 하겠습니다. 자, 사무소 문제로서는 또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부분, 거기 공동사무소가 들어왔는데 이 공동사무소는 수업할 때마다 그림부터 한번 그리고 법조문을 보면서 2번 수업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리셔도 됩니다. 이해만 하는데
공동사무소가 무엇입니까? 하면 지금까지 배운 솜씨대로 여러분 사무소는 몇 개 갖춰야 되죠? 사무소는 몇 개? 딱 하나만 두고 영업하라고 배우셨잖아. 그죠? 그래서 개공사가 사무소를 하나 갖추고 일을 합니다. 등록한 개공사, 우리말로 사장님이 직원들하고 일을 하고 있겠죠. 근데 이 개공사와 친한 개공사가 직원들을 데리고 이 사무실에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림을 딱 보니까 사무소는 하나인데 여러 명의 개공사가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이를 공동사무소라는데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뭘까요?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따라오겠습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중개업을 하실 때 좋은 사거리에 깨끗한 좋은 건물이 있어. 근데 이게 월세가 한 1,000만 원쯤 된다. 어휴, 부담스러워서 하겠습니까? 월세 1,000만 원이면. 그런데 세 사람이 하면 300만 원만 내더라도 그 사무소 사용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공동사무소는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 혼자 일하는 것보다는 일거리를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업무의 효율적 수행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거를 위해서 우리 법에서는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준 거예요. 자, 봅시다. 말로 했던 게 제일 위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개공사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줄 것입니다. 다른 중개공사 줄 닦고 놓고 와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때 다른 개공사에 줄을 건 이유가 뭔가 하면 이전에는 이랬어요. 여기 공동사무소를 만들 때는 법인은 법인끼리만,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끼리, 부칙육조는 부칙육조끼리가 설치했는데 지금은 다른 개공사와 설치할 수 있다 이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안끼리도 가능하다. 이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안끼리 가능하다. 지금 느낌 왔습니까?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도 되고 법인하고 부칙육조도 되고 다 해도 되고. 그죠? 다른 개공사와 설치하라 그랬지 끼리만 해야 된다는 말은 없잖아. 지금. 그죠? 그 개념을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끼리가 원칙이었는데 지금은 뭐가 가능하다? 안끼리도 가능하다. 그죠? 여러분 시험에서 안끼리 됩니까? 이런 거 묻진 안 하겠지. 그죠? 그거를 지금 2번에서 설명을 해 준다고요.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 그때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은 줄 것입니까? 종별에 관계없고 인원수에도 제한이 없다. 그 종별에 관계없다는 게 끼리도 되고 안끼리도 되고 그 다음에 뭐 2명이 해도 되고 3명이 해도 되고 5명이 해도 되고 인원수의 제한도 없다까지를 체크했습니다. 자, 중요한 게 큰 2번입니다. 사무소 공동사용 방법 찾았습니까? 그거 별표 딱 해놓으시고 그 2번 사용 방법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요. 설치 신고서 하면 X예요. 자, 공동사용 방법에 경비를 절감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려고 공동사무소를 만드는데 설치하는 방법에 설치 신고서를 제시합니다. 하면 막 딸려 들어가요. X예요, X. 그러면 설치 신고서 안 하고 어떻게 만들까요? 봐요. 방법. 자, 2번 첫째 줄.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개공사는 사무소 개설 등록 또는 이렇게 가니까 개설 등록 앞에 1번 답니다. 1. 개설 등록 또는 둘째 줄에 이전 신고를 하는 때 이전 신고 앞에 2번 답니다.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줄 걸까요? 다른 개공사의 승낙서를 첨부까지 줄 것입니다. 그렇게 공동사무소를 만듭니다. 자, 주목합니다. 지금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3명이든 4명이든 야 공동으로 사용하자 하고 만들 때 방법은 여기 있는 개공사가 이쪽으로 뭐 한다? 이전해서 아까 사무소 이전 배우셨죠? 이전해서 2명, 3명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이 개공사는 완전 신참이에요. 혼자 사무실 하려는 거 좀 무섭거든. 그래서 난 친구 사무실로 등록을 할 거야. 이렇게 등록을 해서 2명, 3명이 만들어지지 설치 신고서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공동사무소를 설치하면 설치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하면 맞다 하고 막 딸려 들어가요. 딸려 들어가는 분들은 내년에 다시 만나요. 저하고 지금 교실에서. 그래서 설치 신고 특별히 조심하라고 X 딱 표시해놓고 좀 출발했다고요. 방법이 2가지. 이전 신고를 하거나 등록을 함으로써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들어갈 때는 이 개공사에 뭐를 첨부해라? 승낙서는 첨부해라. 이건 한 번만 들어도 이해되죠? 근데 이것도 시험에 2번을 걸었는데, 그죠? 이 개공사의 승낙서지
건물 주인의 성낙서하고 들어오면 틀려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내 친구 사무실로 내가 같이 공동사무소를 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전을 하면 저 건물 주인한테 허락받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확 와요. 임대인의 성낙서가 아니고 누구의 성낙서? 다른 개공사의 성낙서예요. 뭐를 주의해야 되는지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해서 공동사무소를 만들어 갑니다. 하단에 제한, 그건 읽어보시면 됩니다. 큰 문제는 안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사무소에 공동 사용하는 것까지를 한번 짚어본 시간입니다. 다음 주 수업이 오른쪽에 127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렇게 사무소를 만들었으니까 중개업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 업무를 하는 범위라는 중요하고도 재밌는 단원이 출발을 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